영화 내가 죽던 날은 제목부터 상당히 끌렸던 영화였습니다. 3인칭 시점으로 나의 죽음을 바라보는 영화의 제목은 도대체 이 영화 어떤 영화지? 하는 궁금증을 들게 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영원한 정마담 김혜수와 영화 기생충의 신 스틸러 이정은 배우라는 라인업은 코로나 시국에 극장으로 발을 옮기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겁니다. 게다가 극중 김혜수가 맡은 캐릭터가 지난 2016년 화제 드라마 시그널에서 그녀가 맡은 배역과 같은 형사 역할이라는 것도 이 영화에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겠죠.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영화는 좋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재미가 없어요. 관객의 흥미를 돋굴 만한 명확한 지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독이 배우를 카메라에 담는 방식이라든가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들이라든가 영상미라든가 좋은 부분들도 많지만 스토리를 전개하는 힘이 많이 부족했던 영화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본의 문제가 큰 영화라는 것이죠. 영화 러닝타임이 116분인데 필요없는 장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장황해요. 그리고 특정 인물 중심으로만 스토리가 전개되기에 다른 인물들이 보여주는 스토리에는 쉽게 공감하기 힘듭니다.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 영화의 주축이 되는 세 인물의 스토리가 모두 필요한데 말이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죠. 참고로 이번 리뷰는 스토리 설명이 없습니다. 영화 속 반전이 있기 때문이죠. 직접 관람하실 분들을 위해 스토리 리뷰를 생략하지만 영화의 분석 과정 중 스포일러가 존재함을 미리 알립니다. 우선 장점입니다. 혹시 본인이 연기에 관심이 있다, 혹은 김혜수 배우나 이정은 배우의 팬이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화를 보는 것이 매우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극중 김혜수는 여러 비극적인 사건을 겪고 수면제의 의지에 잠에 들어야 할 만큼 피폐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 항상 화려하고 매력이 확실한 역할을 맡았던 기존의 김혜수 배우와 상반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전작인 국가부도의 날만 봐도 맡은 배역이 개성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 영화에서 김혜수는 그다지 개성 있는 역할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수수하고 평범해요. 낯설만도 한데 영화를 보면서 김혜수 배우가 연기를 참 잘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섬에서 자살한 소녀의 죽음에 다가가며 무기력했던 과거를 벗어나 점점 자신을 회복하는 모습과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감정 연기들은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감독 박지환의 말을 빌려보자면 김혜수 배우의 색다른 매력에 집중했다고 하니 배우 김혜수에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화를 보러 가셔도 좋을 듯합니다. 연기가 좋았던 건 이정은 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 가정부 역할을 맡으며 신 스틸러란 이런 것이다를 보여준 명배우답게 이번 작품에서도 연기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으로 농약을 먹고 말을 잃은 대사 없는 역할이지만 주인공의 심리를 부족함 없이 잘 표현해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10월에 개봉했던 영화 소리도 없이의 유아인이 떠올랐습니다. 대사 하나 없이도 저렇게 훌륭한 연기가 가능하구나, 배우는 배우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왼손잡이인 극중 순천댁을 묘사하기 위해 왼손 글씨도 연습했다고 하니 노력하는 모습이 참 멋있는 배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혜수 배우의 초점을 맞춘 영화이다 보니 이정은 배우는 등장하는 씬이 너무 적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아쉬웠어요. 영화의 장점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배우들의 연기 말고는 이렇다 할 인상적인 장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럼 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각본의 힘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장편 영화나 상업 영화에서 각본의 힘이 약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길게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길게 하거나 스토리를 끌고 갈 매력적인 사건 및 소재가 없을 때죠. 특히 이번 영화같이 장편 영화 데뷔 작품들은 대부분 전자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선 한 소녀가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자살의 진실을 밝히려는 김혜수의 노력이 있었죠. 사건은 좋습니다. 경찰에 의해 보호 중이던 여고생이 자살했는데 충분히 흥미롭지 않나요? 그리고 그 누구도 소녀의 죽음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건은 매력있어요. 다만 스토리를 풀어내는 방식은 좋지 못했습니다. 영화는 김혜수의 수사 과정과 고민을 적나라하게 묘사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죠. 극이라면 어느 정도의 생략이 필요하고 은유적으로 묘사하여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영화는 사건의 모든 흐름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보여주려고 합니다. 욕심이 많아요. 보여주려는 게 많으니 영화가 장황해집니다. 그리고 정작 결말에 가서는 장황한 스토리 속에서 풀어놓은 많은 떡밥들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뭔가 많이 보여준 만큼 각 소재들을 결말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상엽 배우와 자살한 소녀 사이의 은밀한 관계에 대한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김혜수 배우는 둘 사이를 의심했지만 결말에 가서는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보여주지 않고 끝냅니다. 자살한 소녀의 새엄마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있는 듯 하더니 스토리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 배우만 낭비하며 영화가 끝나요. 이처럼 영화의 결말부에 이르러 생각해보니 굳이 필요 없거나 무리하게 힘준 장면도 많고 전체적으로 장황하다 보니 영화 감상 자체에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황한 스토리 속에서 제일 중요한 중심 인물 3명의 스토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도 큰 단점일 겁니다.
영화의 두 번째 단점은 스토리의 구체성 부족으로 주제가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화 내가 죽던 날은 전적으로 인물의 심리에 공감해야 이해가 되는 영화입니다. 인물의 심리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인물들의 스토리 속 구체성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관객이 인물을 이해하고 심리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영화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바로 배우 김혜수가 맡은 현수를 중심으로만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인물의 스토리, 즉 배우 이정은이 맡은 순천댁과 노정희 배우가 맡은 세진의 스토리에는 구체성이 너무 부족합니다. 순천댁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고, 증인보호 차원에서 섬에 갇혀있는 세진이의 심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없습니다. 심지어 영화의 결말부, 영화의 가장 큰 반전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그녀들임에도 영화는 주구장창 김혜수 중심으로만 스토리를 전개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화의 주제도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우선 영화의 주제는 관심과 연대 그리고 위로입니다. 세상은 절벽에서 떨어진 사라진 소녀 세진에게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그녀의 시체가 발견되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사건 처리를 두고 경찰이 욕을 안 먹을지입니다. 그녀가 왜 자살했는지, 왜 절벽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녀의 삶에 대한 인간적 공감에 대해선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상대방에 대한 공감, 정작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영화는 세진이라는 인물의 자살 사건을 통해 그녀를 둘러싼 두 인물, 즉 수사의 과정에서 그녀에게 공감하며 자신을 발견하고 위로받는 김혜수와 그녀가 자살하기 전 그녀를 돌봐줬던 이정은 배우를 통해 진정한 위로란 무엇인가, 우리는 앞으로 타인에게 어떤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쯤 관심을 주자,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봐준다면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토리가 특정 인물 중심으로만 전개되기에 영화의 주제가 관객에게 와닿기에는 영화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긴 리뷰를 정리하자면 주제 전달에 실패한 영화라는 겁니다. 김혜수 배우님의 신작이라 많이 기대했는데 아쉬운 영화라는 감상을 떨칠 수 없을 듯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